BMW 한동모터스 분당 전시장 전정진 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를 대표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530이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자, 530이 M 스포츠 같은 경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4기통 190마력 엔진 520i 엔진에 그 183마력의 전기 모터 엔진을 가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산 출력 같은 경우에는 299마력을 가지고 있고요. 엔진 자체는 마력 자체는 내연기관의 520i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530i와 견주어지는 금액이다 보니까 530i를 보시는 분들이 530이 더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530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 있고 M 스포츠 모델 이 두 가지는 후륜 구동으로 기존부터 판매 중에 있었고요. 기존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후륜만 있고 사륜 구동이 없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25년식부터는 사륜 구동도 새롭게 추가가 돼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륜 구동은 베이스 모델은 없고 M 스포츠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M 스포츠 프로 모델로 두 가지로 판매 중에 있는데요. 간단히 530이 후륜 모델의 베이스 모델은 8,81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의 530이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9,11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사륜이 필요로 해 하신다면 사륜을 필요로 해 하신다면 530이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 차량 금액 9,420만원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외관의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의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후륜 조향 기능들을 필요로 하실 경우에는 530이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 모델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모델은 9,740만원입니다. 530이 후륜 베이스부터 한 300만원씩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5시리즈의 이번 모델에서의 최초로 3000c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550e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걔는 1억 1350만원이고요.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면 그 550e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안내드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을 적용 중에 있는데 그 개별 서비스 혜택이 인하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적인 520i와 530i 같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외관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휠 디자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관에 있어서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운전석 앞쪽 휀더 쪽을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 주유구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충전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시겠지만 급속 충전이 되진 않습니다. 이제 완속 충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 되다 보니까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용도는 전기차를 가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정도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또 불편하게 느끼실 게 없는 게 저는 보통 530이 모델을 평일에는 거의 출퇴근만 하시고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뭐 나들이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유를 드려요. 그 이유는 현재 이 530이 기준으로 이 배터리만으로 주행 가능 키로수는 72km입니다. 공식 키로수가 72km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전기차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날씨, 기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과 같이 따뜻한 날씨 평년 기온을 웃돌 때는 그 공식 주행 키로수보다 그 이상의 주행 키로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내가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한 7-80km 정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중에 우리가 출퇴근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름을 쓰실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금액적인 이득을 보실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출근했다가 일과를 보내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주차를 하잖아요. 그때 전기차 충전구역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기를 꽂아두면 내가 자고 일어나면 얘는 배터리가 100%가 또 완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배터리만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주말 같은 때 나들이라든가 나들이도 정말 근교 수도권 근교에 있는데 갔다 올 때는 또 기름을 안 쓰실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지방 같은 데 여행 다니시고 할 때는 초반부터 또 배터리만으로 주행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내연기관, 아까 520i 같은 엔진으로 190마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통해서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주행 키로수가 너무 많으시거나 주행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배터리를 쓴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행을 하실 거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주행 키로수가 너무 짧으신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내가 530i를 보고 있었는데 530e로 가려면 금액이 뭐 400만원 700만원 더 올라가게 돼버려요. 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굳이 키로수가 짧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쓰실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는 내가 주중에는 출퇴근 거리 한 7-80km 내에서 움직이면서 주말에는 나들이도 자주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등급에 따른 옵션들 차이 설명을 드리면 530이 후륜 모델에서 베이스에서 M스포츠로 올라왔을 때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M스포츠 브레이크, M스포츠 서스펜션, 그리고 외관에 내외관에 이제 M스포츠에 맞는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530이 엑스드라이브 M스포츠에서 프로로 올라갔을 때는, 자, 일단 캘리퍼가 프로로 올라갔을 때는 블루 캘리퍼에서 레드 캘리퍼로 색상이 바뀌게 되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되면서 후륜 조향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5 시리즈의 긴 전장으로도 좁은 골목이라든가 유턴 같은 경우 조금 더 원활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고속도로 고속주행에 있어서도 조금 더 민첩한 주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디테일하게 외관에 있어서 디자인 같은 부분들도 이제 블랙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고 이제 후면에는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간다는 점을 통해서 엑스드라이브를 사면서 이왕 여러가지 내가 한 320만원 정도를 더 주고 프로로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꽤나 계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530이 엑스드라이브 M스포츠 프로는 물량이 좀 적게 들어오는 편이라 대기간을 좀 가져가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뭐 5 시리즈 내연기관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이신 분들이나 뭐 지방에 계시더라도 산간지역이 아닌 이상은 도심 속에서 이제 주행을 할 때 요새는 제설 작업들이 워낙 잘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예전만치 눈이 많이 안 오긴 해요. 요새 근래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눈폭탄이 한 번씩 내려주긴 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제설 작업이 충분히 잘 되어 있어서 후륜 구동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길지 않고 빠른 출고가 가능할 뿐더러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혜택적인 부분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 이 차량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뭐 그런 혜택적인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530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잠깐 주행을 하면서의 출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 거고요. 언제든 저희 BMW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관심 있으신 차량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디테일한 설명과 구매 방법에 있어서 혜택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30 M 스포츠 모델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기판 쪽 한번 보시면 현재 45km라고 써져 있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지금 44km로 떨어졌는데 이쪽이 지금 530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 있는 전기 배터리의 충전량을 나타내주고 그 충전량으로 주행 가능 키로수를 나타내주는 건데, 보시면 충전량은 거의 50%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50% 정도로 감안을 했을 때 44km가 주행 가능한 키로수로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것처럼 공식 키로수는 72km예요. 근데 지금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다 보니까 50%가 44km라고 하면은 2배를 하면 88km가 되겠죠. 공식 키로수보다도 높은 키로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연비 주행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연비, 모든 상황들이 잘 맞춰진다면 최대 100km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좌측에 보시면은 905km라고 써져 있는 거, 주유가 풀로 되어 있죠. 이제 내연기관의 주유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 내연기관 주유량과 합산이 되어 있는 건데, 현재는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배터리가 0%가 되면 차가 멈춰버리겠죠.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배터리를 다 써서 0km가 되더라도 그 뒤에는 내연기관이 주행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불안한 일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가 현재 아까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엔진 자체는 520i의 190마력 4기통 내연기관 엔진을 가지고 있고, 모터 같은 경우는 18.7kW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출력은 이제 183kg가 나오게 됩니다. 183마력이 나오게 되는데, 출력 같은 경우는 합산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520에 붙은 배터리더라도 530i보다 높은 출력을 나타내 주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출퇴근 용도로 난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전기 배터리만으로 충전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내연기관의 그 감성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수동모드로 바꾸면 그냥 내연기관처럼 엔진음을 들으면서 주행을 하실 수도 있고, 배터리가 켜져 있을 때는 합산 출력을 통해서 내연기관이 530i보다도 조금 더 빠른 출력으로 운전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퇴근 왕복 키로수가 7, 80km 내지에 계신 분들은 주중에는 사실 기름 한 방울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나들이 같은데 지금 또 벚꽃이 한참 많이 피어 있잖아요. 이런 수도권 근교를 다니실 때에는 사실 기름 거의 안 쓰실 거고, 어디 강원도라든가 부산같이 우리가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 올 때 가는 동안에 이제 배터리를 쓰고, 배터리 다 써도 내연기관을 통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타셨던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 연료 효율적인 부분에 금액적인 이득을 상당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루에 영업을 하고 사업차 주행 키로수가 상당히 많아 라고 하신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연비주행 주행 키로수가 많아서 연비주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디젤 아니면 차라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심 속이다 보니까 출력 같은 부분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지 못하긴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저희가 5시리즈의 3000c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502 모델이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5502 같은 경우에는 X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 등급으로 그냥 딱 한 가지 등급으로 나오게 되고 1억 1150만원인데, 제가 그 차량을 잠깐 타봤거든요. 출력이 확실히 3000cc와 2000cc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끼고요. 5502도 충분히 매력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1억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5시리즈를 또 전기차가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 1억을 넘게 주고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매니아층 고객분들이 아니시라면 그 1억을 가지고 비교할 차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1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량 자체를 워낙 소량 갖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BMW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두텁다 보니까 대기 계약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사실 조금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반면해서 530이 X드라이브, M스포츠나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받을 수도 있고, 포름 모델 같은 경우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신호 대기 중인데, 여기 하단부 보시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토홀드 기능. 이 기능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쓰신 분들도 계신데,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저희 계기판에 오토 H라고 뜨고 그 위에 P 모양이 뜨는데, P 모양이 떴을 때는 차를 잡고 있어 주는 거라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발이 띄고 있으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토홀드 기능이 상당히 편하거든요. 저같이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제 매일같이 구두를 신고 운전을 하기도 하고 운전도 많이 하고, 요새 신호들이 상당히 길잖아요, 구간들이 긴 경우에. 근데 이렇게 딱딱한 신발을 신고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릎에 무조건 무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호 대기 중에도 편하게 발을 띄고 있다가 출발할 때 엑셀만 밟아주면 차가 나아가다 보니까, 저는 실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오토홀드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차량 운행에 있어서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이런 신호 대기 중 평지뿐만 아니라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 같은데 가서 요금 정산소, 언덕길에서 이제 차들 밀려있을 때 뒤로 밀릴까봐 불안해하실 때도 있잖아요.
얘가 언덕길에서도 이 기능을 발휘를 해서 차를 잡고 있다 보니까 불안할 거 없이 저 P 버튼이 뜨면 편하게 밟히고 있다가 올라갈 때 X만 밟아주면 차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쓰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꼭 인지하셨다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530이 M스포츠 모델을 가지고서 주행도 해보고 차를 보면서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 차량이 이제 마인드맵처럼 이어져 있는 차량들, 뭐 호른에서 베이스 M스포츠, 사륜구동이 들어가는 M스포츠, M스포츠 프로, 더 나아가 이제 550 E 모델까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뭐 영상에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기존에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좀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궁금하신 점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아까 안내 드렸다시피 구매 시기로서 530이 특히나 구매 시기로서는 지금이 정말 최적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벚꽃이 만개했는데 뭐 아직까지 잎이 떨어지지 않은 거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어디든 가시더라도 벚꽃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도 좋으니까 뭐 연인이나 가족분들과 주말에 좋은 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